요새 퇴사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일을 잘 하다가도 퇴사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가지고 퇴사율이 굉장히 높아졌다 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퇴사 전문가로서 퇴사를 어떻게 잘하는지, 어떤 게 좋은 퇴사인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를 하기 위해 직장을 그만둔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제가 와우를 하려고 퇴사했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배는 모르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조금 여러분과 공유를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좀 해볼까요? 자, 퇴사를 잘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좋은 퇴사란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똥 안 싸고 나가기. 원래 일하는 데에다 피해를 주지 말고 나가기. 굉장히 천사 같은 사람이죠. 챙겨받을 거 다 받기. 인수인계 잘해주고 나가기. 저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천성이 착하신 분들이에요. 퇴사를 잘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그 전에 일단 왜 다들 퇴사를 하는 걸까? 쉬는 청년들의 78%가 퇴사자다. 굉장히 많은 숫자가 지금 퇴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놀랍죠? 그냥 이제 백수들이 많지 않다. 요새 취직도 힘들다 그러는데 왜 이렇게 많이 그만두는 걸까? 보통 이제 워라밸 때문에 그만둔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았다. 첫 번째는 뭐였냐면 내가 이제 일의 적성이 안 맞아서였다. 두 번째는 이제 조직 문화, 회식이 열받는다는 거지. 그 다음에 연봉에 만족하지 못해. 졸라 이것저것 많이 시키면서 돈은 쥐꼬리만큼 준다. 이런 거죠. 이런 걸 이제 순화시켜가지고 표현을 한 거죠. 상사와의 불화 이런 게 나오고 회사의 비전이 낮아 보여. 회사의 비전이 낮아 보여가 아니죠. 나의 비전이 낮아 보이는 거죠. 내가 여기 오래 있어봤자 기껏해야 대리 정도 달 것 같은데 대리 과장님들 꼬라지를 보니까 월급 그렇게 많이 안 받는 것 같다라를 이렇게 순화해가지고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내용 중에 이걸 고지고지 믿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직장인 2명 중 1명은 퇴사하는 이유를 숨긴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 그러니까 퇴사를 하고서 사실은 이것 때문에 퇴사한다고 했는데 정확한 퇴사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저는 요거를 보고 요즘 청년층들이 굉장히 똑똑하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퇴사하는 이유는요, 죽기 전까지 숨겨야 됩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자, 그 전에 이제 좀 전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퇴직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일을 그만두는 게 아니다. 쉬기 위해서, 저처럼 이제 와우를 하기 위해서 그만두는 것도 퇴사고, 또 다른 퇴사가 있죠. 이직을 위한 퇴사, 내가 조금 더 나은 곳을 가기 위한 퇴사,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둘 다 퇴사를 하는 것이다. 단순히 이제 때려치고 집에서 이 게임이나 해야지, 이것만 이제 퇴사가 아니다. 다른 데로 가는 것 또한 퇴사다. 둘 다 잘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고요. 어떤 게 좋은 퇴사일까? 퇴사를 잘하는 제일 법칙, 퇴사를 안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뭐 말장난하지 마라 이런 게 있는데, 정확히는 앞에 뭐가 붙냐면 자진 퇴사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진 퇴사, 내가 직접 그만두는 것이 최악의 퇴사 방법이다 라는 걸 좀 이야기해 드리고 싶어요. 예전에 미생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회사가 지옥 같다고 느껴지냐? 나오면 불지옥이다. 아시겠습니까? 일단은 요즘 같은 시기에 뒷일을 생각하지 않고 그만두는 거 정말로 최악인 상황이고요. 특히나 내가 퇴사하는 거 있죠. 예전 같으면은 자진 퇴사해도 권고사직한 걸로 처리해주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 이런 게 통했어요. 근데 요즘은요, 안 통합니다. 요새 그런 식으로 하면은 나중에 다 들통이 나가지고 좋지 않은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늘었어요. 요새는 의미로 권고사직을 하고 실업급여를 주는 거에 대해서 노동청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트래킹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퇴사를 하지 마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특히나 자진 퇴사하는 거 너무 위험합니다. 실업급여를 제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최소한 제일 법칙은 뭐냐? 내가 스스로 그만두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굉장히 역설적일 수 있는데 잘려라라는 거예요. 잘려라. 당신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내릴 때까지 버텨라라는 거예요. 참아야 한다. 이거 굉장히 현실적인 방법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꿈과 희망을 위해 가지고 그만두고 다음 거를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이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만두고 싶다. 그럼 날 그만두게 만드는 행동을 하시길 바래요. 아시겠죠? 근데 뭐 그거를 너무 노골적으로 해놓고 하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의 리소스를 지운다던가 기물을 파손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요. 그냥 월급 루팡을 좀 더 본격적으로 시작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알트탭을 해놓고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를 한다던가 이러면은 이제 안 돼요. 그런 거는 좀 조심하시고 그냥 이렇게 설렁설렁 일을 하시라.
지금 이제 일하시면서 방송 보시는 분들 있죠? 이런 느낌으로 그냥 쭉 가면 된다. 아니 이거 출근해서 인방을 보는데 월급을 준다고? 개꿀이다. 그런 느낌으로 뭔가 너무 이제 선을 넘지는 마라. 인방과 와우에 무슨 차이가 있나요? 이거는 약간 강의 같잖아요. 틀어놓으면 좀 그럴듯하지 않나요? 너 지금 뭐 보고 있는 거야? 업무 강의에 대해서 보고 있다고 구라를 칠 수 있잖아요. 아무튼 이런 느낌이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자진 퇴사를 하는 게 좋지 않다. 이거 그 고용노동부 보면 굉장히 악성 컨텐츠 아니야 지금? 사장님들이 보면 되게 싫어할 컨텐츠 아니야? 근데 하지만 여러분 어쨌든 마음속에 퇴사를 생각하고 있다는 거는 회사에 대한 생각이 어느 정도 떠났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식으로 계속 회사에 있는 건 회사에 도움이 안 되지만 회사도 이런 사람이 있으면 빨리 자르십시오. 뭔가 낌새가 이상하면 권고사직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여러분 이제 퇴사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인사 담당자랑 이제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인사 담당자가 하는 얘기 중에 굉장히 구미가 당기는 내용들이 몇 개 있습니다. 다음 달이면은 진급할 예정인데 지금 너무 타이밍이 아쉽네요. 또는 저희가 전반적으로 임금을 상향시켜 드리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타이밍이 너무 아쉽네요. 급여를 조금 올려드리면은 계속 일을 하실 수 있을까요? 이런 얘기, 만약에 이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솔깃하면은 여러분 퇴사할 생각 하지 마세요. 아셨죠? 진급을 시켜주겠다? 월급을 올려주겠다? 물론 질자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그거를 고민하시고 퇴사에 대해서 생각을 했다면은 이미 그거에 대해서 한 번쯤 얘기를 꺼내시죠. 이거는 그게 안 통해가지고 여기 계속 있어봤자 뭐 해주지도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거기까지 왔으면 이제 결단을 내릴 때가 됐습니다.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는요, 여러분들이 회사를 나가지 않는 게 그 사람의 KPI, 성과가 올라가는 일이에요. 퇴사자가 계속 생기는 것만큼 이 인사 담당자의 가치가 떨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입장에서는 갖은 담원이설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을 회사에 묶어두려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그 사람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미리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이 분명히 와가지고 뭐 진급 얘기나 월급 인상 얘기나 이런 걸로 나를 좀 흔들겠지. 이럴 경우에 만약에 그거를 이제 협상 수단으로 이용하셔가지고 여러분 더 받을 거라면 미리 그거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퇴사를 할 때 항상 하는 게 있는데 감정성 퇴사를 하지 마십시오. 감정성 퇴사를 하면은 삶이 굉장히 꼬이기 시작합니다. 명확한 플랜이 없다면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와우를 하기 위해서 퇴사를 할 때 명확한 플랜이 있었어요. 어떤 명확한 플랜이 있었냐? 일단은 그만두고 그 와우를 어떻게 디테일하게 체계적으로 해야겠다. 그러니까 내가 6개월 동안에 뭐 레이드에 가가지고 뭐 최소로 뭐 하고 이런 디테일한 플랜이 없다면 한번 고려해 보셔야 돼요.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우스워 보이시죠?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그만두는 이유가 당위성이 있으려면 말이죠. 내가 앞으로 그만두고 뭘 해야 될지가 명확해야 돼요. 그게 하물며 전자오락이를지라도 여러분의 앞으로의 행동에 의미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스갯소리로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지만 저는 우스갯소리로 이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만둘 때 목표가 있었어요. 서버내 1등을 찍겠다. 그 다음에 레이드에 가가지고 네임드가 되겠다.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최소한 일을 그만두고 나서도 저는 열심히 하고자 하는 텐션이 떨어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일을 그만뒀지만 그 외의 것들을 체계적으로 하면서 이 삶에 어느 정도 균형이 맞춰지기 시작을 했죠.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거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지금 와우라라고 그만두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만두면은 뭘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취미가 됐던 다음을 위한 준비 과정이 됐던 뭐든 아무 상관이 없어. 하지만 내가 잠만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대충 인방 보고 뭐 넷플릭스 보고 TV 자고 이런 거를 위해서는 이제 그만두면 안 된다. 아시겠죠? 앞으로 내가 6개월, 1년 동안 어떤 걸 하고 싶다? 이런 걸 이제 생각해가지고 그만둬라. 그런 게 좀 명확해져야 이 퇴사라는 게 의미가 생기고 또 그걸 계속할 수 있어요. 이게 없다! 앞이 조금 깜깜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마음의 짐을 덜을 수 있겠지만 그 후에 계획이 없어지면은 여러분 되게 힘들어져요. 와우 1등 찍을 거면 퇴사해도 돼요. 와우 1등 찍을 거면 퇴사해도 됩니다. 목적성이 분명하잖아. 여러분 와우 1등을 찍는다는 거 인생에서 게이머라면 한 번쯤은 해볼 만한 거거든요. 그거를 잃었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굉장히 삶에서 활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개소리 같죠? 저는 경험을 해보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 기간 동안에 굉장히 내가 이거는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자신감이 좀 붙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을 하는 데에도 이 에너지를 갖다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명확한 플랜. 이게 뭐 게임 같은 거라도 상관이 없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요거는 많은 초보분들이 항상 놓치고 가는 건데 조심해야 됩니다. 보통 회사에서 나갈 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앞으로의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일하시면서 겪었던 안 좋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거 있잖아요. 절대 얘기하지 마세요.
괜히 호승심이 발생해가지고 내 뒤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나는 이 회사를 깔끔하게 만들고 나가겠어. 부조리를 전부 다 파헤쳐가지고 당신한테 얘기를 하고 사내 고발을 한 다음에 여기를 뻥 터트리고 깨끗한 곳으로 만들어가지고 정화를 시키고 나가겠어. 여러분, 인사 담당자가 물어보는 퇴직 사유는요, 당신이 나갔을 때 당신을 뒷담화하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회사는 바뀌지 않아요. 당신의 한마디로 바뀔 회사였으면 진작에 바뀌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나중에 나갔을 때 인사 담당자가 당신 뒷담화를 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나갈 때 이런 얘기하면서 나가더라고. 웃기지 않냐? 제가 이걸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다 들었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리얼 실화예요. 그죠? 명분이에요, 명분. 이 사람이 나간 거에 대해서 얘는 이것 때문에 나갔대. 그리고 실제로 뒷담화도 합니다. 제가 그만뒀던 회사 중에 80% 이상이 나간 다음에 퇴사자들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하는 곳이 없습니다. 퇴사자는 회사 입장에서 보면 역적이에요, 역적. 아무리 일을 잘하고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하다가 나가도 사실상 역적이에요. 일을 열심히 하면 했을수록 퇴사했을 때 역적이에요. 진짜요. 왜냐면 이 사람의 공백이 크면 클수록 남아있는 사람들이 느꼈을 때 약간 빡침이 생긴다고요. 그냥 이 사람의 앞날을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만은 않아요. 세상이 항상 그렇게 긍정적이고 밝지만은 않아요. 제가 여러 회사들을 경험하면서 느낀 건데요. 정말 앞에서는 웃으면서 축하해 이렇게 하신 분들도 나중에 다 뒤로 들어와요. 이 사람 너 나가고 나서 그렇게 까더라. 네가 해놓은 일들 이렇게 다 뭐라고 하더라. 이런 것들이 다 들려옵니다. 왜냐하면 저는 회사 나가면 항상 회사 안에 스파이들을 한 명씩 남겨두고 오거든요. 즉시 공격 들어갑니다. 심지어 다음 직장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해가지고 약간 보복을 하는 곳도 있어요. 정말 최악인 곳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퇴사를 할 때 진실을 얘기하지 마십시오. 끝날 때까지 가면을 쓰는 게 좋습니다. 이걸 나갈 때 예를 들어서 내가 당신 뭐 이렇게 한 것 때문에 힘들어서 나가요 그러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다른 데에 들어갈 때 레퍼런스 체크를 한 거랍니다. 그때 여러분이 나가면서 했던 이런 직원들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함을 표현할 거예요. 당돌한 자식이 말이야 나가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너도 아마 걔랑 일하면 피곤할걸? 이런 게 정말 여러분 입장에서는 정말 부조리하고 기분 나쁘다 이럴 수도 있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저는 현실을 조금 알려드릴 뿐이에요. 이 불편한 빨간 약을 조금씩 알려드릴 것 뿐입니다. 다 알고 있어요. 저도 어떤 사람이 이력서를 냈는데 예전에 일하던 데가 아는 셰프님의 가게야. 셰프님 혹시 일하던 사람 중에 김땡땡이라는 사람 있었나요? 그러니까 걔 이력서 냈니? 이렇게 나오면 약간 좀 벌써부터 빨간불이야. 야, 자식 쉽지 않을 텐데 이러면 이제 바로 이력서를 거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얘기 할 거예요. 저는요, 어차피 뭐 요리 그만두고요. 앞으로는 뭐 다른 쪽에서 뭐 마케팅 회사 이런 쪽에서 일할 거라서 어차피 이 인간들 볼 일이 없어요. 여러분, 앞으로 볼 일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진짜 앞으로의 삶이 굉장히 빡세질 수 있는데 앞으로 볼 일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지금 요리를 그만두고 회사를 그만두고 유튜브를 시작하고 개인 사업을 시작한 지도 지금 벌써 7년 차거든요. 제가 지금 유튜브를 진행하면서 광고를 받고 뭐 컨텐츠를 함께하고 이러던 사람들 있죠. 다 전 직장에서 알던 사람들 통해 가지고 들어온 일입니다. 다. 아시는 분이 다 전 직장에서 아던 사람들 통해가지고 연락처 받아가지고 만약에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개차반처럼 일하고 맨날 나오면서 정의 구현한다고 막 여기저기 욕하고 상사들 까고 이러고 다녔잖아요. 이런 걸 진행될 수가 없어요. 한국의 모든 것이 인맥이다? 아닙니다, 여러분. 전 세계의 모든 것이 인맥이에요. 제가 예전에 제 썰 풀 때 얘기해 드렸잖아요. 외국은 약간 능력 중심 사회라 가지고 이런 사람 간의 관계보다 이 사람 능력을 더 중시할 것이다 라는 일종의 편견 같은 게 있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벤이랑 일하면서도 느낀 거예요. 훨씬 더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보다 껄렁껄렁하지만 영업 끝나고 같이 술 한잔 해주는 사람을 먼저 진급을 시킵니다. 제가 그걸 딱 당하고 나서 느꼈습니다. 여기도 인간관계는 똑같구나. 외국이라고 그런 게 없고 다 그렇습니다. 전 세계가 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앞으로 볼 일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항상 남겨두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그 삶이나 이런 거에 큰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 자, 그리고 이제 어찌됐든 간에 모든 마음이 다 떠났어. 그래서 나는 퇴직 사유도 얘기를 안 했고 아무 문제 없이 나왔어. 남은 재직 기간 동안 이제 사고를 내지 말자. 특히 이제 여러분의 울분을 어떻게든 터뜨리기 위해서 인터넷에 올라오는 글들 있죠? 뭐 리소스 폴더를 다 날리고 갔다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는 정말 크게 대일 상황이라서 여러분들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거는 법적으로 굉장히 큰 책임을 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절대 안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일하면서 만들어 놨던 모든 리소스는 회사의 재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소유권이 전혀 없어요. 그게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아무리 큰 기여를 했던, 내가 이 앱 어플을 만들었는데 내 손으로 다 만들었어. 이거 내 거야. 여러분 게 아닙니다. 고용이 되었다면 그거는 회사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건드리는 사고 이런 걸 하시면은 안 된다. 이제 남은 재직 기간 동안 사고를 내지 말자. 이건 어떤 것도 들어가냐면 사람 관계도 잘 마무리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평소에 이제 친하지 않았던 사람도 있을 거예요. 회사를 다니다 보면은. 왜냐하면 좀 부서가 다르거나 교류가 많이 없었거나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그만두기 전에 최대한 얼굴에 철판을 깔고 얘기를 못했던 사람들한테 다가가는 걸 추천합니다. 이게 일단은 회사 예정자라고 낙인이 찍혀 있잖아요. 그러면은 회사 입장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약간 좀 가드가 풀려요. 그래서 그렇게 가드가 좀 풀렸을 때 신분을 좀 많이 쌓아두시면 좋습니다. 전화번호를 최대한 많이 따세요. 이게 나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저한테는 큰 도움이 된 경우가 많았어요. 회사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약간 좀 일을 좀 스마트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뭔가 쥐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자기 어필을 좀 하고 연락처나 좀 주시죠. 그래 주면 좋습니다. 전화번호가 든든한 것만큼 나중에 이제 나와가지고 일을 하는데 좋은 게 없어요. 사람 간의 관계는 앞으로도 계속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칼로 물 베듯이 하는 거는 별로 이렇게 추천드리고 싶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오늘은 진지한 게 많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만두는 사람들 중에 아무 생각 없이 그만두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저는 되게 ENTJ잖아요. EA 입장에서 아무 생각 없이 그만두는 건 독이라 가지고 제가 아까 그 와우 때문에 그만둔 거 얘기 드렸지만 저는 딱 와우를 9개월 정도만 하고 다시 들어와 가지고 일을 해야겠다라는 걸 생각을 하고 그만뒀어요. 실제로 와우를 하고 나서 9개월 정도만 딱 하고 다시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항상 퇴사를 할 때 다음 이직 자리를 알아두고 퇴사를 하던 사람이었고 굉장히 그 톱니바퀴 맞물리는 걸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저한테는 당연한 것들이 이제 방송을 보는 분들한테 당연하지 않은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게 다음 플랜을 넥스트 플랜을 짜놓지 않고 퇴사를 하는 거는 퇴사 이후에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사실 퇴사를 한다는 거는 내가 지금 너무 일하는 게 빡세고 힘들기 때문에 퇴사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 계획 없이 무계획으로 퇴사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만두고 나서가 너무 힘들어요. 9개월 후에 일자리를 어떻게 그거를 기다려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정확히는 뭐냐? 6개월 정도는 그냥 속 시원하게 놀고 6개월 이후부터는 이력서를 다시 작성을 해가지고 주변에 있는 곳에다가 제출을 해가지고 한 2개월 동안은 구직 생활과 쉬는 거를 같이 하면서 다시 복귀를 하자라는 걸 가지고 갔다는 거야. 저도 새로 일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었지만 그 플랜을 좀 짜고 하자라는 거예요. 난 앞으로 딱 요 정도만 놀고 그 이후부터는 구직 생활을 다시 시작을 해가지고 되게 추상적이어도 됩니다. 그거를 해놓고 쉬는 것과 그걸 하지 않고 그냥 에이씨 몰라 때려쳐! 라고 하는 거는 쉴 때도 마음이 불편할 수가 있다는 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고 요새 이제 일하는 게 많이 힘들다 보니까 아무 생각 없이 퇴사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그거는 되게 독이 될 때가 있다. 조금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4, 5개월 정도 쉴 때 가장 하기 좋은 게임보다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다. 왜냐면 6개월이면 뽕을 뽑기 때문에